이거는 여러분 사세요 파세요, 여러분 이거 때문에 돈 벌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IRA도 조금 이제 노이즈를 과대하게 만든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노이즈를 또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파생 포지션이 좀 꼬였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좀 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뇌피셜을 좀 굴려보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좀 다음 타자는 이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 큰 이거 가지고 뭐 사세파도 그러면 개념이 아닙니다. 공포감 조성을 이걸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짜로 움직이면 시나리오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더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8일, 19일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죠.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음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그러니까 12월 12일입니다. 어제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둘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두 번째 목요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좀 이제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18일, 19일 월요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음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이제 12월 12일인데 외국인들은 아마도 코스피 200 가방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는 상승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코스피 200을 누르기 위해서는 3전을 누르면 제일 쉬운데 삼성전자 누르기가 지금 애매해져 갖고 특정 섹터가 재물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포지션은 어떻게 또 얘들이 바꿀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섹터를 누르려는 시도가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측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변동성도 상당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거예요. 변동성은 지금 장중에 생기고 있죠. 실제 어제도 상방을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막판에 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아마도 여기를 누르는 움직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 구조상 그렇게 되는, 지금은 포지션상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어제 이제 올라가는 애들 보이고 있는 건데 뭐 포스코홀딩스도 조금 올라갔고 엔터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BM도 조금 올라갔고 LG엔솔이 올라갔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정유하고도 같이 움직여갖고 많이 올라갔고 근데 나머지 애들은 좀 제한적이었죠. 이런 변동성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코스피 200을 하방으로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상승하는 조건은 다른 대형주를 하방으로 눌러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시가총액도 커요. 투심도 제일 안 좋아서 움직이기가 용이하다고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하방으로 보내봤는데 잘 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용이할 것이라는 계산을 이번에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뇌피셜을 굴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하락시켰던 재료는 뭐였어요? IRA의 불확실성이죠. 그 전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불확실성, 그 다음엔 IRA 불확실성, 이렇게 재료를 계속 바꿔가고 있죠. 근데 나왔던 재료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번에 너무 세게 쳤던 게 IRA 폐기, 그러니까 폐기라고 그냥 여기만 썼어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집중을 했던 건데 이제 저는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핑계로 엄청 내렸죠. 그리고 소비자 감면 혜택 그거를 지금 7,000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뿐인데도 지금 시장에서 당장 IRA가 폐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일단 그리고 그 재료가 잠잠해졌어요. 다음 재료가 또 필요해요. 얘네들한테는 구조상. 그럼 다른 재료를 조금씩 이제 군부를 떼려고 할 텐데 무엇이 있을까? 재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재 일어나진 않았지만 향후에 발생할 확률이 제로가 아닌 것. 한마디로 0.001%라도 있어가지고 왜 니네들 이런 얘기해?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생길 수는 있지 그런 일이 라고 공감을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재료. 그리고 극도로 낮은 확률일 수 있겠지만 그 발생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료들, 요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IRA도 현실적으로 극단적인 폐기보다는 소비자 세액공제 7,500달러에 대한 조정이나 폐기 등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극단적 폐기 분위기까지 근데 가고 완전히 폐기되는 걸로 시장은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거지만 부풀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다음 재료로 나올 만한 조건을 갖춘 게 뭐예요? 중국 배터리.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나오잖아요. 중국 기업 트럼프의 파격 제안 진짜 공포 온다. 벌써 공포감이 오고 있어요. 행정부가 보조금을 폐지할 조짐을 보인다. 거기다가 이 얘기도 나온 적이 없는데 첨단 세액공제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거는 저는 물음표를 찍은 게 이 얘기는 아마 외신을 통해서도 딱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기 타격을 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주식시장 안팎에서는 폐지하지 못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요거는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건데 큰 틀의 세 가지 중에서 1번 그러니까 소비자 세액공제 부분을 조금 건드리지 않을까, 폐기시키지만 그쪽을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는 거고, AMPC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요번에 건드린 건 AMPC보다는 소비자 세액공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건 보조금 폐지보다 더 큰 악재가 떠오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더 크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대놓고 보조금 폐지보다 더 큰 악재가 떠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IRA의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중국산 제품을 견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보안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법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입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논리. 이전까지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장사했는데 향후에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니네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도 인용을 하자면 중국 CATL은 OEM과 라이센싱을 통해 미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 대선 이후에는 미국 내 공장 건설도 희망하고 있다. 그쵸? 희망하고 있죠. 얘네들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라도 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CATL 창업자 로빈정이 과거에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거절했다. 나는 열린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네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에다 짓고선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업가 기질이 강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 정 회장의 러브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분석들이 시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8월에서 만약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차를 팔고자 하면 여기다 공장을 지어야 되고 우리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는 게 이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해당 문제는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일단 중국 배터리가 과연 미국의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며 들어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인 건데 확률은 0은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이건 0은 아니라니까. 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이야기한 논리, 한마디로 사업적 이득이 된다면 오케이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현실적이랑 제도적이랑 그다음에 의회의 측면과 법안의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게 필요한 게, 그리고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사업가 기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를 사업적인 영역에서 받아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국가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사업하듯이 국가를 경영을 한다라는 거는 사업을 잘한 사람이 국가 운영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업이랑 동일한 영역에서 놓고 본다는 거는 비약이 심하죠. 빈약하고요. 또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것이라는 과거 발언이 근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 근거에 충족하는 건 대한민국 업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거 다 날릴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장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주장이긴 해요. 주장 자체로 봐도 근거도.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다음을 좀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난 9월 9일에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드론 제조회사 DJI죠. 전기차 배터리 업체 등의 미국 활동을 제한하는 중국 경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 26개 법안 중에 10개 법안이 중국 직접 겨냥입니다. 우시바이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그때 떡상을 했던 거고요.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생물보안법, 생보법 그 막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드론 회사 DJI의 신형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본국으로.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충전하면서 자국의 비밀을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찍어갖고 본국으로 정보들 넘기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 적대 세력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다 제한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법안은 뭐예요? 2027년부터 10월부터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수 없다. 구체적으로 6개 CATL, BRD, 엔비전 에너지, EV, 고션, 하이튬 이런 애들이에요. 이미 기업의 산업 측면에서 안보까지 추가를 한 상황인데, 사업적 측면이 사업가 기질이 강하다고 해갖고 이게 과연 쉽사리 그렇게 열어줄 만한 상황인가? 아무리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시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법안으로 발의됐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했어요. 이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공화당이 한 거예요.
한 당이 주축으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주축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초당적으로 양당이 모두 다 오케이를 때려버린 거예요. 미국은 국익 앞에서는 양당이 굉장히 협력을 잘합니다. 안 싸워요. 저기는 미국을 위해서라면. 특히나 국방부가 이 중국과 연계된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 이전 국방수권법에 서명된 조항하고 이게 유사한 거예요. 미국의 세금이 미국의 비용으로 핵심 기술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희망 촉진에 사용되는 안 된다는 게 결정적인 취지고요. 그리고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 등재해달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했어요.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루비오 국무장관의 루비오 상원 의원인데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에 발탁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반이란, 그 다음에 반중이에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그 종전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한 있잖아요. 공식 서한을 요청을 하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에요. 존 물리나 하원의원이고, 이들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CATL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CATL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서한을 보냈는데 그게 국무장관에 발탁된 루비오 의원이라고요.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 된다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건 모르셨죠? 그 의원들이 CATL에 중국 공산당하고 관련됐으니까 배터리 공급만 저기다 하면 안 된다, 미국 에너지 안보까지 문제가 되니까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상원 의원인 마크 루비오였는데,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 됐다고요. 더 막강한 힘을 갖고 반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좋은 파격적인 조건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오케이 콜 진행시켜, 이게 된다고? 그게 쉽지 않죠. 예. 진행을 그렇게 함부로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추측이 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대중강경파예요. CATL 관련 서한 보낸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발탁됐는데 CATL이 투자하는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미국에 진출한다? 이거를 트럼프가 진행시켜 하는데 그거를 같이 옆에서 진행시켜 이런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공화당 상하원 다 쥐고 있죠? 행정부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이죠? 이거 일원화가 되겠죠? 주력표력할 수 있겠죠? 정책 편의성은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막을 보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상원은 53석입니다. 그러면은 4명만 지금 이탈을 하면 되는 건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무슨 삐그덕? 지금 장관들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금 4명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아니 정권 초기에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상원에서 그것도 같은 당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대통령이 하라고 그냥 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서로 견제를 하는 구조예요. 행정부하고 의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안보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격렬한 저항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 노이즈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굳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0%의 확률은 아니에요. 0%의 확률은 절대 아닌데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진출 가능성 노이즈를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좀 부각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배터리주들의 영업이익 하락 우려, 이런 기사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국무장관 이것만 봐도 배경적으로 볼 때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돼요.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이 지금 국무장관에 발탁되는데 이 사람이 반중이고 반이란인데 적대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두겠냐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서한 보냈던 사람인데 블랙리스트 등재시키고 진짜 안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 불확실성을 만들기 위한 논리들은 계속 나와요. 어느 섹터든지 똑같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반도체도 칩스법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누르는 논리도 HBM 그 다음에 막 위기설 그 다음에 롯데 최근에 나왔던 걸 롯데 위기설 그러면서 확 눌러버리고 또 재미 보는 사람들 생기고 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설이 나오는 거고 그걸로 이용해서 또 돈 버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불확실성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확률이 높은 것인지 아닌지 요거를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직접 해보시면서
투자의 유무를 판단을 하시는 게 어느 섹터든지 중요합니다.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내면을 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투자하는 곳이 A 기업인데 A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당연히 어렵죠. 최근에 투자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메일들이 엄청 많이 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다만 이런 것들을 각자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드리는 게 하루에 1시간밖에 못 드리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니까 그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잘 캐내시고 케토톱처럼 그래갖고 아픈데 빨리 치유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